이제 6번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윤리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예전에도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풀어줄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강조했던 문항입니다. 어떤 면에서? 형식 면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6번 같은 문항은 꼭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 24일에 볼 모의고사에도 이런 유형의 문항 꼭 나올 거예요. 갑, 을, 병, 세 사람의 사상가를 알아야 하고요. 요 나그림에서 보면 A부터 A, B, C, D, E, F까지 6가지의 경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지름길을 질러가서 요령 있게 공부를 오래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문항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 1등이든 저기 7등급 맞는 학생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풀어야만 또 정확히 풀 수 있고. 자, 볼게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F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첫 번째 갑을병이 누구인지 먼저 세 사람을 알아야겠죠. 갑 먼저 봅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지만 비참한 자연상태 벗어나 자기를 보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 국가를 구성한다. 자, 이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졌는가. 여러분 EBS 교재 89와 90쪽에 나와 있는 문항입니다. 볼게요. 여러분 보면 이제 이 89쪽, 90쪽에 이렇게 해서 서양에서의 국가 역할과 의무해서 홉스, 로크, 루소, 밀, 롤즈,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맹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여기 보면 서양에서의 국가 역할은 홉스는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었다. 반면에 로크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기보다 이성을 지녔다. 하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이 분쟁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정의가 지배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라고 로크는 얘기해요. 그런데 점차 어떤 이러한 자연스러운 권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걸 통제할 수 있는 뭘 만들어? 국가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로크의 입장입니다. 자, 루소, 선한 본성, 인간 본성.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하는 첫 번째 단서. 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홉스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성악설의 입장이에요. 자, 로크는 서양에서 유일하게 백지설을 주장했어요. 백지와 같다. 이 말은 결정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 무, 선, 악, 설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은 성은 무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로크의 주장입니다. 자, 루소는 선한 본성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성선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단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홉스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기적인 존재, 아까도 비슷한 표현으로 썼지만 만인은 만인의 투쟁 상태. 그러니까 자연은 약육강식의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의 많은 것을 국가라는 강력한 통제에게 주고 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절대 군주제, 홉스가 주장했던 게 절대 군주제.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개인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나의 갖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각 개인의 자연권을 다 포기하고 국가한테 그걸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홉스식의 국가의 탄생이에요. 반면에 로크는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야. 근데 점차, 그러니까 처음엔 백지 상태, 그것과도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자연권 유지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것을 보다 강력한,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홉스는 전부 양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로크는 아니야. 일부만 줘. 그래서 이제 제한군주제. 홉스는 절대군주제, 로크는 제한군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홉스와 로크의 또 다른 차이는 절대군주제에서는 개인의 저항권 같은 걸 인정 안 하죠. 그런데 로크는 일부만 양도했기 때문에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권력 분립, 입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의 분립,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강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생명,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반면에 루소는 선한 본성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목가적인 상태, 평화로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인간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차 불평등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지만 이 국가는 국민들이, 개인이 내가 갖고 있는 자연권을 위임하는 대신 시민적 자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형태죠. 시민적 자유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적 정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 민주적 정치. 자, 그래서 뭐 일반 의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홉스, 로크, 루소가 국가의 형태, 국가가 만들어진 과정이 세 사람 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들 세 사람을 우리가 다 뭐라 그래? 사회 계약론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탄생되게 되는 어떤 그 형태를 잘 설명해 주는 장점도 있는데, 하지만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정말 잘 됐다, 검증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계약설,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으로 그 계약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설이야. 가설,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롤즈, 특히 이제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비참한 재앙 상태, 만인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갑은 누구? 홉스. 그러면 인간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자연 상태 을은 누굴까? 비교적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라고 했잖아. 더 볼까요? 각각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다. 누굽니까? 예, 로크입니다. 로크.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 혹시 홉스, 로크, 루소 했다고 해서 병은 루소겠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돼.
그러면 확실히 틀리는 거야. 지금의 모의고사나 수능은 여러분들 함정을 파놓습니다. 자, 병이 루소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 게 맹자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여러 명이 또 나오거든요. 볼게요. 인간의 행복 실현을, 행복이란 걸 얘기해 지금. 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자연적 결사체의 최후 형태, 다른 말로 최고 형태이자 최고선,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야. 홉스, 로크, 루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갑을병을 알았으면 문제 푸는 게 순서야. 갑은 누구라고요? 여기 써. 홉스. 을은 누구라고요? 로크. 병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 왜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 같은 경우 홉스가 로크를 비판하는 거잖아.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B는 로크가 홉스를 비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뭘 찾아야 돼? 옳은 걸 찾아야 돼. 옳은 걸, 그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1번 A 뭐라고 했어요? 홉스가 로크를 비판하는 거.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 최고 통치를 강가하고 있어. 자, 절대 군주제가 누가 얘기한 거라고 했어? 홉스가 얘기한 거라고 했죠.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권을 가짐을 강가하고 있다. 아니, 로크는 이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누는 걸 이게 거꾸로 된 거야. 강가한 게 아니라 을은 그걸 강조하겠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B. 그러면 로크가 홉스를 비판하는 것.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함을 강가하고 있다. 여러분, 준법에,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의무는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시적 동의에 이게 뭘 의미해? 계약.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사회계약서를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홉스나 로크나 이런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하고 있다. 둘 다 강조하겠죠.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2도 틀렸어. 2번 B도 틀렸어. 자, B와 D는 로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를 비판하는 거죠. 3번 로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를 비판하는 것.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관가. 자의적이라는 건 뭐야? 어떤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 로크가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강가하고 있다. 뭐가 틀렸을까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여기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특히 홉스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렸어. 3번도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이번에 그 로크는 준법의 의미가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 동의는 말 그대로 계약서를 쓰는 거고요. 묵시적 동의는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동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동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역시 4번 볼게요. C와 E. 아리스토텔레스가 홉스나 로크를 비판하는 거야.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해. 국가는 가족과 달리. 근데 여러분,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게 가족 그렇잖아. 가족도 그렇잖아. 가족이 선한 목적을 추구하겠죠, 당연히. 근데 강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건 둘 다 강가할 수 있지만 국가는 가족과 달리, 가족도 선한 목적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자, DF 볼게요. D와 F는, F는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로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죠? D와 F 맞죠?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 왜? 로크와 홉스는 둘 다 사회계약론자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최고의 목적, 행복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기원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근데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밖에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쵸. 요 한 문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었죠. 꼭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7번 뭐 비문학 문제 형태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은 유전공학 발전으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인류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므로 허용돼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치료 목적의 유전자적 개입.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갑도 동의한대. 허용돼야 한다. 동의한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의 유전적 자질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데 이제 요 말이 핵심이죠. 자녀의 유전적 자질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는 갑과 을이 동의해. 근데 얘는 한술 더 써서 강화. 이게 핵심이겠네. 강화. 이때 갑이 바로 나오잖아. 아니다. 뭐가 아니야. 강화는 아니다. 유전자 강화를 통해 체력이나 지적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부모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부모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라고 서로 의견이 달라야 하는 건 유전적 자질의 강화 관련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EBS 교재 46쪽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어디에 나와 있는 생명윤리에서 개체복제의 찬성과 반대, 배아의 도덕적 지적, 그래서 이제 유전자 치료, 체세포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이런 어떤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기에서 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 몇 쪽이냐면 46쪽이야. 46쪽, EBS 교재 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은 결국 뭐다?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가? 이익 얘기 안 했죠? 유전질환을 치료하려면 유전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 치료는 둘 다 동의했잖아. 유전적 강화는 후세대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가? 기술 자체를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허용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에서 또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 4번 유전자 강화로 후세대의 삶을 특정 방향에 유도해야 하는가? 유전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가역, 그쵸? 허용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이게 핵심 쟁점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비문학적인 문제예요. 뭐 윤리적인 지식이 좀 없더라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철인들이 이 철자가 철학할 때, 그쵸? 철학자, 여기서 철인은 철학자,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올바른 것을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시켜야 나라가 질서를 잡히게 됩니다. 지혜를 가진 용기, 절제.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통치자, 용기를 가진 사람이 군인, 절제를 가진 사람이 일반 농민, 생산자 계급. 누구였습니까? 플라톤. 를 볼게요. 명군, 밝은 군주란 뜻이죠. 밝은 명분이 백성의 생업을 관장함에 있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백성들은 선한 대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무항산, 무항심 누구예요? 맹자. 무항산, 여기서 무항산은 항산은 오늘날의 정규지, 항심은 도덕적인 마음. 그래서 맹자는 군주가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줘야 백성들이 도덕심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는 거. 근데 군주, 성인군자 이런 사람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군주는 안정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상가 맹자. 군주가 그렇게 못하면 그 군주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역성혁명 맹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플라톤과 맹자의 입장을 고르면 되죠. 플라톤과 맹자의 입장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갑, 기역.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이 조음 자체, 선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음 자체를 선의 이데아, 그죠? 모범으로 삼아 다스려야 된다. 그쵸? 이성을 가지고 선의 이데아가 최고의 어떤 이데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죽음 단원에서 나왔던 것도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이 선한 이데아를 알 수 없는데 죽게 되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정신, 이성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때부터 뭐를 알 수 있다? 선한 이데아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통치자는 백성의 삶의 기반인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맹자 이렇게 주장했잖아. 항산, 항심. 맞죠? 디귿, 맹자. 통치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직업 윤리 배울 때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해서 즉 군주가 직접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군주는 백성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정치를 잘하는 게 역할이라는 거죠. 틀렸어요. 리을, 갑과 을은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 그죠? 사회적 직분, 왕은 왕답게, 공자가 얘기했던 정명,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여러분들 요 문제는 EBS 교재 69쪽에 나오는 볼게요. 특히 이제 여기서 공직자 전문직 윤리에서 정약용도 나오고요. 예, 정약용도 나오고, 예, 개인 윤리. 아마 이 단원과 연결돼서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 노라고 답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모략을 일삼지 말아라. 모략, 거짓말.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모르겠네요. 지금 다함이 없는 도를 체득하여 없음의 경지에 논이러야 한다. 지극한 사람, 한자 지인. 마음 쓰면 거울과 같아서 일부러 보내지 않아도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응할 뿐 간직하지 않는다. 뭔가 여러분 이 뉘앙스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뭔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예. 즉 무, 위, 자연, 뭡니까? 도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장자가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물주장 하나 부정해 노라고 대답할 질문을 찾는 거죠. 1번 자연의 순리에 응하고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응하다라고 받으면 이건 맞아. 그런데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기준이 뭔데? 인간의 관점? 그거 잘못됐다는 거잖아. 아하, 아닙니다. 여긴 노라고 하겠네. 정답 바로 나왔네. 다른 게 이제 yes라고 대답하는지 볼게요. 2번 천지만물 어디에나 있는 도와 일치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자, 천지만물 어디에도 있대. 심지어 도는 어디에도 있다. 똥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yes 맞다. 3번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뭐 순물자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연에 따라 된다. 맞죠? 4번 세상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특히 장자가 이게 소요유라고 하는 장자가 얘기했던. 그래서 여러분 장자하면 죽음의 인류에서도 나왔잖아. 아내의 죽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 슬펐을 장자가, 그쵸,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뭐야? 죽음으로써 인간은 육체에 얽매여 있던 기가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그쵸.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맞아요. 장자 예스 할 겁니다. 5번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잃어버린다. 맞습니다. 좌망이라고 해요. 조용히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걸 잊어. 좌망. 이게 도가 장자가 무의자연을 깨닫는 방법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역시 그러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뭡니까? 1번이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는 맞아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는 맞는데 뒤에 거는 틀리다. 여러분 이거는 책에 어디 나온 EBS 교재 21페이지 볼까요? 도가 윤리적 특징.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이후부터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법과 제도가 대표적으로 유가 사상이죠. 그래서 도가와 유가는 정반대에 있다. 그래서 이걸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게 노자. 그래서 노자가 도가를 처음으로 얘기했고, 으뜸되는 건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소 같은 게 자연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소극감인. 그래서 여러분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는 건, 노자는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까지 얘기하는데 장자는 인간의 어떤 완벽한 자유,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같은 데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물,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보는 이러한 자세, 재물, 소요유는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제 분별, 뭐 명품 아닌 거, 돈, 물질 이런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자유의 경지 상태를 소유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방법으로 주장했던 게 좌망, 조용히 앉아서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야. 명품,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있는 거, 좌망. 심재는 그러한 내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런 무의자연의 어떤 우주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을 나왔죠.
신인, 천인 이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도가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 도가적인 삶. 예, 10번 문제. 갑을병 중에서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갑을병 중에서 한 사람만 예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갑. 이주민 얘기네요.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형 국가의 구성원들이 되어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편입 들어가라, 녹아 들어가라. 무슨 이론? 동아주의, 윤곽농, 다문화 이론을 볼게요.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나왔네. 샐러드볼. 그죠? 자, 국수. 당연히 국수, 대접 이론. 그래서 오늘날 다문화 정책은 이렇게 주류 문화에서 다른 나라도 인정하는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 대접 이론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다문화 정책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한번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려고 한 사람만이 중에서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아이고, 문제도 참 어렵게 하네요. 기억.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되는가? 자,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여러분 여기서 갑을병 중에서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해야 돼. 자,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되는가? 갑은 노라고 하겠지. 을은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문화들은, 자, 이게 지금 다시 잠깐 보자. 자,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평등하게 공존하는 게 뭐야, 여러분? 샐러드볼 이론이잖아. 을은 예스 할 거야. 근데 국수 대접도 여러분들 주류 문화와, 왜냐면 국수에서 면과 국물을 똑같이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면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건, 주류 문화와 비주류가 공존한다는 거 평등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예스하네. 을만 예스하네. 을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 니은. 이주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긴 노, 이거는 예스. 그죠? 두 사람이 예스하네. 두 사람이. 틀렸네요. 디귿. 사회 통합은 문화 단일성 하나로 만들어라. 누구만? 윤곽노 이론. 여긴 다 노. 했죠. 디귿도 한 사람만 예스하는 거네요. 리을. 한 사회에는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 예스, 노, 예스. 이렇게 되겠죠. 아하. 틀렸네. 기억 디귿. 여러분, 이 동아주의, 그리고 이 이론, 그쵸,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어렵게 냈던 것 같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에요.